날이 밝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어느새 선명해진 아침 풍경.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골목길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득하고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골목길은 주차와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주인 없는 공간이 됐다. 순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과거의 골목길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기도 하고 이웃과의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통행의 공간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의 골목길은 이런 기능들이 다 상실돼 버린 게 사실입니다. 골목길의 순기능을 위해 골목길 본래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우리의 일상이 담겨 있는 골목길. 우리 동네 골목길의 변화를 찾아가 보자. 서울의 중심 종로 경복궁역. 이곳 경복궁역에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을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향하는 곳은 궁이 아닌 서촌이었다. 경복궁 서쪽 마을을 일컫는 별칭인 서촌. 사람들은 왜 서촌을 찾는 것일까? 제작진은 30년 넘게 서촌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서촌 도보 여행을 통해 해설을 제공하는 강정화 해설사를 만났다. 요즘 이제 그 서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촌은 청와대라든가 경복궁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변화하는데 여러 가지 그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서촌만의 특징을 이렇게 담은 그런 골목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화가 제한된 곳은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도 해설사를 따라 서촌의 매력을 찾아 나섰다. 도심의 큰 골목길을 따라 걷다 고개를 돌려보니 안쪽 깊숙이 작은 골목들이 눈에 띄었다. 골목을 자세히 살펴보자 붉은 벽돌담 위에 오래된 기와를 얹은 지붕이 어우러져 있다. 골목 깊숙이 들어가자 또 다른 골목이 시작됐다. 집 앞에 내놓은 화분들과 망가진 오르간까지 골목 안에는 오래된 시간 속 풍경이 펼쳐져 있다. 골목골목이 미로 같은 서촌. 골목을 거닐다 보면 느린 시간 속을 걷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저기 지금 여기 골목은 좀 뭔가 좀 오래된 느낌이세요? 네네. 여기 골목은 짓기는 한가 우리 이쪽 그 동네가 한국 그 6.25 전쟁 이후에 많이 새로 지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한테서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보수를 하고 개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7, 80년대 그때 개축을 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울의 한복판이지만 이곳에선 첨단 도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양팔을 벌리면 손이 벽에 닿을 만큼 비좁은 골목까지 도심 한복판에 펼쳐진 평화로움이다. 서촌은 지척의 청와대 때문에 오랫동안 개발의 바람이 비껴간 곳이다. 그렇기에 낡은 집들이 쉽게 눈에 띈다. 이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눈에도 서촌은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도심 속 비밀 공간처럼 느껴진다.
서촌의 좁고 긴 골목을 쭉 올라가다 보면 특별한 장소를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서촌의 명물로 알려진 통인시장이다. 통인시장은 오랜 전통을 지닌 재래시장으로 먹거리, 볼거리가 모두 갖춰져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지킨 집들이 즐비한 서촌. 집 밖을 나오면 이웃들이 반기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한다. 서촌엔 이웃이 살아가는 정과 유년 시절의 추억이 배어 있다. 이제 그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향수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찾으시고 또 그런 걸 느끼고 또 그다음에 서촌이 특히 또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잊었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되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서촌을 안내하던 중 강정화 해설사 역시 이웃 주민을 만났다. 네, 앞에도 문양이 있었어요, 이게.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집들은 공동체로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의사 결정을 함께 내린다. 네, 여기서 사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예, 64년 됐습니다. 여기 서촌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변화는 나름 됐겠지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골목길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거 많이 보면 어떠세요? 하여튼 남아있다는 게 뭐 좋죠. 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파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울의 중심가 서촌. 서촌을 걷다 보면 시간을 거스른 듯한 오래된 한옥과 정겨운 골목길들이 마음을 머무르게 한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 유년 시절 골목길의 추억이 사람들을 서촌으로 이끄는 이유가 아닐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제 경제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빨리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들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도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보존해야겠다는 그런 의식들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더 잘 나름대로 되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에 가장 가깝지만 서울의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 서촌. 개발 제한이란 이유가 있었지만 서촌의 골목길은 고유한 특색을 보존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골목골목마다 서촌의 풍경이 담긴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골목길은 어떠한가? 도심 속 대부분의 골목길은 어느덧 사람보다 차량이 우선인 장소가 됐다.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기보다 주차장의 기능과 차량 운행 중심의 골목길로 역할이 변한 셈이다. 자동차 주차의 문제가 가장 크고 또 하나는 방 안에 있어서 생활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의 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골목이 가지고는 사회성 기능들이 사실 많이 상실된 것들이 현재의 모습이고 또 한편에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골목에서의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골목의 주인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주인 없는 골목길엔 하나둘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어지거나 골목길 한쪽 편은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모두 책임의식의 부재로 발생한 일이다. 골목길에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느낀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골목길 개선 사업을 계획했다. 골목길 환경을 재정비하며 골목길이 가진 기초적 기능을 되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기존의 시민단체들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골목을 통해서 이웃의 관계를 좀 보고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골목의 환경을 정비하려고도 하고 즉 뭐냐면 집 안에 있던 주민들이 집 밖의 골목을 자기 마당처럼 좀 쓰고 이후가 교류의 장으로 쓰기 위해서 골목의 환경을 정비한다라든가 골목 벽에다가 화단을 만든다라든가 벽화를 좀 그려본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 골목길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바라고 지원했던 과정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1월에 햇살 좋은 어느 날 노원의 한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곳은 봉사단체인 수암사랑 나눔이가 지자체의 후원을 받아 미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작업 현장을 들여다보니 봉사단원들은 페인트 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이렇게 페인트도 칠해서 환하게 바꿔줘야 되고 마을을, 그다음에 꽃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파손된 이런 이 건축물들 요것도 수정해줘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걸 일주일에 뭐 몇 번 정도 나와서 몇 시간? 이제 저희가 봉사를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일주일에 일요일 날 매주 일요일 날 꼭 봉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봉사 시간하고 상관없이 주중에 계속 나와서 해야 돼요. 뭐 3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이렇게 하고, 특히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많은 사람이 더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죠. 깨끗해진 담벼락 위에는 다양한 벽화가 더해졌다. 담벼락을 채운 그림들은 낡고 오래된 동네란 느낌을 지우고 밝은 이미지를 선사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수암사랑 나눔이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매주 일요일마다 쓰레기 줍기 봉사를 펼치다 2014년 2월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 미관 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암사랑 나눔이 손길이 닿기 전 이곳은 거주지로서 열악한 환경이었다. 낙후된 골목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수암사랑 나눔이를 중심으로 200명 가까이 되는 지역 주민들이 개선 사업에 참여해 동네를 재탄생시켰다. 페인트 칠이 끝나자 단원들은 잠깐의 쉴 틈도 없이 나무 심기에 돌입했다. 페인트 칠과 벽화로 담벼락을 꾸미고 골목 곳곳에 나무를 심어줌으로써 이곳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골목길 조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하고 저기 주민하고 협조해서 이거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관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친 후 골목은 생기가 넘치는 장소로 변해 있었다. 주민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음을 전하고 싶은 골목길이 탄생한 것이다. 제작진은 골목길 가꾸기가 한창이라는 또 다른 마을로 향했다.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마을 경작단의 골목길 미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화분 주위로 쓰레기를 모으며 청소하는 모습은 특별한 점이 없는 골목길 가꾸기 현장이다. 그런데 마을 경작단이 관리하는 화분을 살펴보면 일반 화분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두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화분들이다. 이 쓰레기를 많이 고인 곳에 이 현수막을 놓음으로써 많은 효과를 봤어요. 아주 뭐 담배꽁초가 엄청 쌓인 곳에도 이 현수막 화분을 놓은 이후로 너무 깨끗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예쁘고 여기 너무 잘 설치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현수막들은 한 번 쓰인 후 버려지고 잘 썩지 않아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폐현수막을 흙을 담을 수 있는 자루 형태로 만들고 꽃을 심어 화분으로 활용했다.
동네 곳곳에 폐현수막 화분이 놓여져 있는데 주민이 중심이 되어 꾸려진 마을 경작단은 화분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주기적으로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마을 경작단의 일이다. 이 꽃은 어떤 꽃이에요? 베고니아예요. 베고니아요? 네. 베고니아라는 꽃을 여기다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우리가 일주일에 월수금 물을 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오래 갈 수 있고 사철 필 수 있는 꽃이라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아, 이게 사계절 내내. 네네네네. 그러면 일주일에 아까 3번이라고 하셨는데 네. 3번 매번 나오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한여름 같은 데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물을 줬어요. 매일 안 주면은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덜 줘도 되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 예, 7, 8월에는 매일 나와서 줬습니다. 강동구청 도시농업부에서 폐현수막 화분을 지원받으며 이 활동이 시작됐다. 1000개의 폐현수막 화분은 동네 곳곳을 향기로 채워주고 있는데 동시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사라지는 효과를 누렸다. 이게 이제 폐연수막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잖아요. 이게 우리 이제 성내이동 마을에 1000개라는 곳을 1000개를 만들어서 곳곳에 놓았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좀 많이 플라스틱보다는 나무보다는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더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성내이동 곳곳에 더 많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최근 여러 지역에선 골목 담벼락을 깨끗하게 재정비하고 밝은 느낌의 벽화를 그리거나 곳곳에 화분을 배치해 동네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골목길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골목길 한쪽 차선을 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상 다반사다. 제작진이 방문한 인천의 한 골목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한 골목도 쉽게 눈에 띄었다. 이런 골목길의 문제는 화재 또는 비상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인천시는 소방 차량 진입에 장애가 됐던 골목길 노상 주차장 정비를 실행했다. 이면도로 이제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이제 도로폭이 좁은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는 차량처럼 주차하게 되면은 도로폭이 2.5m 이상 되는 저희 소방차가 진입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하는 사업을 그 관할 그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삭선하는 그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선 도로에 차량이 없어야 하는 상황. 즉, 노상 주차장 정비란 하얀 주차선을 지워내는 작업을 말한다. 노상 주차장 정비를 진행해야만 골목길에도 신속하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다. 아무래도 좁은 이면 도로가다 보니까 그 차폭이 넓은 소방차가 진입하기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입구에서부터 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10벌에서 20벌 정도 이제 연장을 해서 화재 발생된 지점으로 직접 저희가 달려가서 뛰어가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화재가 진압이 지연이 되고 결국적으로는 저희 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많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좁은 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금처럼 소방차는 양옆을 살피며 천천히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제천, 밀양 등 대형 화재 현장에선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초동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돼 있는 차량들이 있었어요. 그 사다리차나 구조차를 피기 위해서는 한 8부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들 때문에 사다리차가 접근을 못하는 거죠. 소방차가 빠르게 진입하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노상 주차장 정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이유다. 인천 골목길도 빠르게 작업이 필요한데 생각과는 다르게 좀처럼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
아 얘네 다 찍은 갔어. 여기 세대 빼야 되고 또 가서 여기 없어. 세대 뺄게. 여기 밑에는 네가 깐데란 말이야 이렇게. 작업 계획표만을 넘기며 의견을 나누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비를 위해선 주차된 자동차가 이동을 해야 한다. 여기가 여기니까 여기. 그런데 몇 번을 시도해도 차주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수사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차가 안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안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많고 저희가 한 2번, 3번도 다시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많이 힘들고요. 사실적으로. 또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하시고 일단 소방차 때문에 한다 하시면 그래도 많이 적극 뭐 협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혹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도 그냥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우선은 지금 이곳은 차들이 잘 안 빠져서 네. 이쪽은 지금 오늘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천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373개면의 노상 주차장 정비를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122개면의 노상 주차장 정비 작업이 남아있다. 장소를 이동 후 드디어 정비 작업이 가능한 곳에 도착했다. 이곳 역시 처음 방문은 아니다. 이전 정비 작업 때도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정비를 마무리 짓지 못했었다. 이동을 우리가 했는데 네네.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는가요? 아 이쪽은 저희가 얼마 전에 와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한 대가 남아 있어서 이거를 제거하고 여기다 소방차 출동로를 쓸 예정입니다. 실제로 노상 주차장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남짓이다. 이후 소방차 출동로라는 노면 표시를 통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했다.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골목길엔 짙은 어둠이 깔렸다. 화려한 불빛이 눈에 띄는 대로변. 이곳은 강동구 유명 번화가로 알려져 있는 장소 중 한 곳이다. 감각적인 젊은이들의 거리이며 7080 세대들의 추억이 함께하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곳의 대로변은 밝지만 주거지로 알려진 뒤편은 낡은 주택과 적은 가로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강동구청은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안심길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조명이 비추는 골목길 바닥엔 문구가 보여진다. 지금 이 전등 밑에 보니까 이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조명으로.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제 그림자 조명입니다. 고보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지역은 그 천호 로데오 거리하고 쭈꾸미 골목 등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리고, 보시다시피 천호 대로변의 큰 빌딩 뒤에 보면은 낡은 주택도 많고 그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용으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림자 조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어두운 밤이 되면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조명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제작진은 그림자 조명으로 골목길 분위기를 바꾼 또 다른 현장을 찾았다. 이곳 역시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고 어둠이 깔리는 주택가 골목길인데
하지만 마을기획단의 추진으로 골목길 곳곳에 메시지를 남기는 그림자 조명을 설치했다. 당시 마을기획단이었던 신은지 간사를 만나봤는데 골목 앞쪽에 소성적인 건물이 2개가 있어서 골목길이 어둡고 그리고 조명도 어두워서 좀 위험한 그런 범죄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좀 어두운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이곳 그림자 조명을 통해 골목을 밝히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다면 현수막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문구는 누가 정한 것일까? 일단 이거 설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어디 지역에 어떤 문구를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두운 부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고 쓰레기 문제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 뭐 줄여주세요 이런 문구 다양하게 넣었거든요. 네. 길동에는 총 5개의 그림자 조명이 설치돼 있다. 5개 조명엔 설치 장소마다 필요시되는 문구를 다르게 적어 놓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켰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전 예방을 꾀하는 곳도 있다. 성남시의 한 주택가. 이곳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찬 주거 밀집 지역이다. 1층은 물론 반지하에도 세대들이 거주하는 만큼 안전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대로변은 물론 좁은 골목길 안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주택과 빌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런데 대부분 집에 창살이 없고 가스 배관이 벽에 따라 설치돼 있어 침입이 쉬워 보였다. 지금 여기에 이런 형광물질 이에 성남시에선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펼쳤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최초에 뭐 특수성가물질을 그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데 도포를 해서 그 이렇게 가정집에 침입을 하려는 그 범죄자들을 이렇게 예방을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범죄자를 검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한 곳에 자외선 특수 조명을 비추면 육안으로도 형광색을 확인할 수 있다. 네, 특수 형광물질이란 그 평소에는 그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데 어떤 이런 그 자외선 특수 장비를 사용하면은 그 형광색 물질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고 나중에 그 범죄자라든지 이런데 그 침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전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지워도 이렇게 빨아도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물질입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가스 배관을 만진 후 자외선 특수 조명을 비추자 금세 형광물질이 확인됐다. 특수 형광물질은 침입 범죄 다발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으로 도포 지역이 선정됐다. 지역 선정 후 특수 형광물질은 다가구 단독주택,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 베란다 창살 등에 도포됐다.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4년. 이후 매년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내 침입 범죄율 감소 및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해 온 것이다.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너무 이거를 해주신다니까 한 주민으로서 감사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누구나 다. 특수 형광물질은 범죄자 검거에도 도움이 된다. 가스 배관을 밟고 손으로 배관을 올라타면서 옷, 신발 등에 특수 형광물질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남시 원룸촌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기 위해 30대 남성이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했다. 당시 유력했던 용의자의 옷과 신발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특수 형광물질 도포 지역엔 알림 경고판이 붙어 있다. 잠재적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침입 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들이 함께 골목을 공유하고 이용하며 골목길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고 있다. 미화, 안전 등의 기초 사업이 골목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1차적인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골목길의 가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시되고 있다. 골목은 길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건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고 어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생기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이것들도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좀 전략적 기획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서울 남산의 한옥마을 바로 옆 중구 필동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이곳은 여느 골목과 달리 예술통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 알려진 예술통. 길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다양한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전형적인 미술관처럼 한정된 공간이 아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건물들 사이사이마다 예술 작품들이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다. 지금 보니까 이 곳곳에 그 작가들의 전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몇 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있나요? 작품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미술관이 지금 8개 미술관 안에 온전하게 전시 형태로 전시하고 있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피티 작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각이나 설치 미술 이런 작품까지 다 하면은 아마 40점, 45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박동훈 대표와 골목길 위쪽으로 향해 걷자 특별한 건축물들이 눈에 띄었다. 둥지미술관인 이곳은 예술통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다. 쓰레기가 쌓여있던 버려진 땅을 새로운 형태의 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여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시가 된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미술관의 형태가 아니고 다 그 장소에 맞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전시를 할 때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벽에다가 걸거나 뭐 화이트 박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시가 곧 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작품을 하던 작가들도 설치미술 개념으로 전시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일상을 예술로 끌어오고 예술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예술통에선 누구나 쉽게 예술을 접하고 감상할 수 있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예술통이란 표지가 눈에 띄어 호기심 반으로 골목을 들어선다.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선 순간 거리 곳곳의 예술 작품과 마주하며 예술통 골목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 지나가다가 밥 먹고 돌아다니다가 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뭐 와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도시 속에 있어서 이런 데 있는지 몰랐는데 나름대로 잘 꾸며져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뭐 올라오면서 뭐 무슨 작품 같은 게 미술 작품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서 뭐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벽들도 보니까 멋있고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박동훈 대표가 예술통 조성을 계획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협업이었다. 박동훈 대표에게 골목길 조성의 가장 큰 가치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마을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아이디어를 짜고 실현 가능성을 세웠다. 예전에는 여기 동네가 낙후가 됐었죠. 여기가 지역이 저기 충무로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길 건너편에 영화인들의 그 저기는 있어도 이쪽은 옛날에 여기가 군 부대가 있어서 이 지역이 어떤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박 사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렇게는 모르니까 이제 서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까봐 이제 조금 의견 충돌도 있었고 그런데 변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그냥 다 동의들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몰랐잖아요. 이렇게까지 변하는 거를. 박동훈 대표는 내년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의견을 묻는다. 주민들의 이야기 공간이자 옥상 텃밭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바베큐 하는 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골목길의 정체성과 특색을 보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 중간에는 테이블 한 2개 놓고 그리고 저쪽에는 조그마한 공간만한 거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과 회의를 끝낸 박동훈 대표가 이번엔 나무를 싣고 어딘가로 향했다. 박동훈 대표가 찾은 곳은 인근의 중학교. 이곳에서 박동훈 대표는 몇 달째 학생들과 골목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We met Mr. Park, who is the founder of Yesultong, and we already work together. So he called us to join this program. So at the moment we making the color for the kids. 학생들에게 칠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본격적인 벽화 그림 그리기가 시작됐다. 굉장히 예쁘다. 학생들의 야무진 분놀림으로 골목길이란 배경에 알록달록 작품이 입혀진다. 되게 예뻐서 화사해서 이제 다니기도 편하고 밝게 이미지가 변할 것 같아서 뿌듯해요. 원래 지저분하고 너무 캄캄하고 그랬는데 이제 막 밝고 그래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꽃길이 남아 있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골목길로 재탄생한 것이다. 어느 골목은 잘 기록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골목도 있고 또 어느 골목은 정말로 담장만 잘 정비해도 그 살아날 골목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유형을 여러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른 거 같지만 또 다 다른 것처럼 골목도 다 비슷한 거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물꼬를 열 수 있는 시도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여지고 그래서 골목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닌 것처럼 골목을 뭔가 바꾸려는 시도들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가는 과정들을 좀 가져본다라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골목이 굉장히 새로운 얼굴로 훅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골목길은 우리의 일상을 담고 있는 외부 공간이다.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사회성의 공간이자 안전의 공간이 셈이다. 골목길이 갖고 있는 기능과 그 안에 담겨진 역사를 살려내기 위해 우린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꼬불꼬불한 좁은 막힌 골목길부터 자동차가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까지 확장의 개념이 아닌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며 우리가 골목길을 보존할 때 우리 도시는 풍부한 이야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